어제 국회 정무위에서 암호화폐 대책과 관련한 정부 현안 보고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금감원 직원이 정부 발표 직전 이 암호화폐를 팔아서 이익을 챙겼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 어떤 내용이 언급이 됐는지 장가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장 기자, 어제 금감원이 정부 발표 전에 이 암호화폐를 익절한 이 직원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또 어떤 얘기입니까? 네, 금융감독원 직원이 예. 정부 대책 발표 직전 이 암호화폐를 매매해서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직원은 지난해 2월부터 암호화폐 대책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에 파견돼 있었습니다. 예. 이 직원은 지난해 7월 1,300만 원을 투자했고 12월경 마지막으로 팔아서 700만 원의 차익을 얻었습니다. 국무조정실이 미성년자 거래 제한, 또 과세 검토 등이 담긴 대책을 내놓은 13일보다 이틀 먼저 팔아치운 겁니다. 이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보면 암호화폐 가격을 떨어뜨리기 충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직원이 업무 이해 차원에서 암호화폐에 투자했고 금감원장이 암호화폐 투자를 자제하라 해서 거래를 중단했다고 소명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일단 암호화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로 이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여부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전에 암호화폐가 거래가 드러난 지난 12월에 암호화폐 대책 공식 발표되기 전에 또 흘러나왔다, 이 소스가 흘러나온 적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지난해 12월 대책을 담은 보도자료가 오후에 나왔는데요. 예. 2시간 30분가량 먼저 암호화폐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보도자료 초안 사진이 게시가 됐습니다. 예. 이 관세청 공무원의 실수로 드러나긴 했지만 이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신뢰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내부 정보 이용해서 차익을 얻는 직원이 한두 명이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들긴 합니다. 관련 대책 논의하고 뭐 얘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막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이 사전 예. 정보를 파악해서 시세 차익에 악용할 소지는 얼마든지 있어 보이는데요. 그동안 암호화폐가 익명으로 거래가 됐고 이 공직자들이 재산 신고할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암암리에 이 거래를 하고 싶었던 이들에게는 괜찮은 돈벌이 수단이 되는 겁니다. 예. 이 금감원 금융위 수장들이 이 내부 직원들에게 이 투자를 자제하라 이 당부했다 할지라도 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이 거래소 폐지나 실명제를 거론하던 이 정부 스스로가 집안 단속에는 실패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정부 대책 자체가 혼선을 빚으면서 국민 신뢰에 이른 게 더 먼저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신년 기자회견이 대표적입니다. 예. 이 박 장관이 거래소 폐쇄 방침을 밝힌 후 암호화폐 가격이 폭락했고 뒤늦게 청와대가 무마를 했는데요. 어제 정무위에서도 여야가 한 목소리로 이를 질타했습니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응 방식이 너무 급했다 이렇게 전했고요.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 정책은 총체적으로 인식이 잘못됐고 갈팡질팡하기만 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이번에는 국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제 정무위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나왔는데 거래소 전면 폐쇄 또는 불법 거래소만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모두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아예 없애거나 예. 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곳만 폐쇄하는 방안, 이 두 가지 방안 모두를 검토 중이라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전반적으로 거래소 문을 닫게 하려면 입법적인 근거가 필요한데요. 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거래소 약관 조사와 관련해서 이 조사가 끝나서 조만간 조치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했고요. 예. 거래소 법령 정비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의 거래소에 대해 이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다며 이 새로운 법의 제정과 개정 모두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 또한 공정위는 거래소를 전자거래법상 전자통신업종으로 보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통신업 쪽으로 보는 쪽은 아니다, 이제 네. 김상조 위원장이 얘기를 했군요. 자, 은행권이 암호화폐에 관련된 이 자금 세탁 문제, 뭐 의심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은행권이 집중 모니터링하는 대상은 이 현금을 본인 계좌에 입금한 후 암호화폐 거래소에 이체하거나 이 다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암호화폐 거래소에 이체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유형의 거래가 자금 세탁 의심 거래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군요. 이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이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6개 은행이
이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준수했는지를 지금까지 점검을 해왔고 이 자금 세탁 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입니다. 이 현행 자금 세탁 방지법은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 계좌 개설 등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하고 있는 경우에도 거래를 종료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고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거래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암호화폐 거래자를 자금 세탁 위험도가 높은 고객으로 분류해서 이 강화된 고객 확인 제도, 즉 EDD를 적용하는 방안도 모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관련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내주 중으로 마련을 해서 은행의 실명 확인 시스템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 시스템은 1월 말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거래에 있어서 어떻게 해도 은행은 한 번 정도 이 개입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명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군요. 그런가 하면 카드로 유명한 이 비자, 이 결제 업체죠. 비자의 최고 경영자가 암호화폐는 진짜 돈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또 내놨습니다. 맞습니다. 예. 미국 CNBC 방송에 따르면 비자의 CEO죠. 이 알프레드 켈리 최고 경영자가 이 암호화폐는 결제 시스템 참가자로 보지 않는다. 이 비자에서는 암호화폐 기반 거래는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예. 이 법정화폐는 정부가 발행한 통화지만 이 비트코인은 기관이 발행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채굴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예. 네, 이 켈리는 비트코인은 누군가 투자 대상으로 삼는 상품에 가깝다면서 투기 상품이라고 본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앞서 미국 투자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도 지난달 비트코인 선물에 접근하지 말도록 공지한 데 이어서 이 고객들에게도 비트코인 투자 신탁 펀드를 권유하지 말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기본의 규제 금융권에 있던 사람들은 일단 좀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군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팀의 장가희 기자였습니다.